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각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쪽집게 유 의원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을 해주셔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 정리를 하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우리 쪽집게님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점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저 유튜브 보시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쪼았다는 둥, 괴롭힌다는 둥, 뭐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좀 오해를 사실은 조금 친하죠. 네. 그렇죠. 친하니까 좀 친한데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라서 하다 보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그럼 시작하시죠.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일단 시장 먼저 정리하고 오늘 시장 뭐 역시나 안 좋았는데 한국은 조금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미국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우리는 거래소는 0.86%가 떨어져서 2,704.71, 그다음에 코스닥은 0.74% 떨어져서 922.77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에 8,200억, 코스닥이 2,700억 하면서 양시장 합산 1조 1,000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폭의 매수를 보여줬고, 반대로 외국에는 양시장 모두 팔면서 거래소는 1,793억, 코스닥은 884억을 팔면서 2,600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얘네들은 뭡니까 이거? 거래소 6,600억 팔고 코스닥 1,600억 뭐 팔고 맨날 하던 거죠, 프로그램. 짤짤이만 하고 진짜. 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 일본 엔화가 굉장히 약세였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금 환율이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환율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원화는 아침보다는 조금 강세로 갔고 1,239원, 뭐 별로 강세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화도 약간 강세였습니다. 127.92, 128대에서. 근데 위안화가 좀 이상하죠? 위안화가 6.49, 거의 6.5를 기록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금리 오르는 거에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도, 근데 어제 워낙 세게 얻어맞아갖고 이 환율과 관련해서 중국은,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 얻어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썩 좋은, 외국인들이 돈을 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채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뺐었죠. 근데 어제 워낙 두들겨 맞아가지고 오늘은 상하이 본토는 좀 이따 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상하이 본토는 0.12% 지금 올라 있고, 심천도 0.12% 올라 있고, 항생은 0.4% 떨어져 있는 상황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 올라오면서 시장 많이 흔들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정리가 끝났으니까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빨리 할 게 많아. 오늘 할 게 많아서? 할 게 많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21일 날 SEC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거래위원회 뭐 이런 데겠죠. 거기에다가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얘는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봐. 인수하려면. 네, 그러면서 460억 달러, 원화 얼마입니까? 한 50조? 460억 달러. 1,200원이 1,000원이 아니고 달러다. 그러니까 한 네. 50조 넘죠? 60조가 넘죠. 옆에서 그런 거 460억 달러라면 옆에서 그런 거 해주라고. 내가 또 55조. 1,200원이면 50조, 500억이면 60조입니다.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싸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460달러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에 255억 달러는 부채로 조달을 하고요. 그 255억 달러 중에 125억은 테슬라 담보 대출로 받게 됩니다. 근데 요 금융을 해주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처음에 뭐 골드만삭스 같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가 붙었고요. BOA, 바클레이스, MUFG, 소시에테 제너럴, 미즈호, BNP 파리바, 아주 여러 군데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게 뭐 10몇 조 되니까 은행이 힘든데, 야, 머스크가 큰 손은 큰 손이야. 그냥 자기 자본으로 210억 달러, 그러면 한 25조 원쯤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기 자본으로 지금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번에 팔았잖아요, 지분. 그렇죠. 네. 그게 큰 그림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판 건가 보네. 테슬라 그때 팔 때 트위터에다 물어봤었잖아. 네. 지분 팔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1주당 54.2달러를 지난번에 제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430억 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460억 달러거든요. 460억 달러를 조달했으면 64달러, 주당 64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것까지 감안한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수를 위해서 엑스홀딩스라는 지주에서 3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들러붙거든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토마 브라보, 사모펀드 등도 트위터 인수를 협의하려고 달려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큰 그림이 뭐냐면 아마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다. 이 참 의미 있는 걸 툭툭 던지거든요. 노래 하나를 붙였었어요. 그게 이제 공개 매수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그림이 상장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트위터가 인수하고 나서.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사실은 상장 폐지하면 이 붙은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뭐야? 그러니까 상장 폐지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원래 보통은 다 IPO를 하고 싶어서 그런 기관들은 붙는데 상폐하려고 걔네들이 뭐 도움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것도 굉장히 조금- 큰 그림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하고 있고 꿈꾸고 있던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피셜? 이제부터 내피셜인데요. 이 얘가 다찌 코인을 했지 않습니까? 도지코인. 네, 도지코인을 했지 않습니까? 코인을 생태계로 만들려면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장 폐지에도 상관없는 게 상장 폐지하고 트위터 그 회원들끼리 그 코인을 거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 굳이 그렇게 인수할 필요가 있나? 거래소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아니죠. 그 460억 달러나 들여가지고 그럼요. 그게 460억 달러 큰 돈이 아니에요. 65조래도 큰 돈이 아닌 거예요.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코인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코인을 꽤 했잖아요. 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성향으로 비교를 해보면 비중앙 집권화 이런 성향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아나키스트적인 3.0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려면 이 트위터를 인수하면 그거를 하는데 정말 굉장한 자리를 선점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군요. 그렇다면 이게 인수할 만해요. 제가 보기에는 60조가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웹 3.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죠. 플랫폼으로. 예, 생각보다 굉장히 근데 큰 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근데 진짜 그게 예. 각도기님 말대로 그 걔가 생각하는 거랑 그렇게 똑같다. 그러면 머스크 수준인데 각도기님이 아니 이거는 벌써 이미 그 저쪽에 나온 거야, 이거? 이미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생뚱맞게 뭐 트위터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수를 할 리는 없지. 뭐 걔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 단순히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언론의 자유만을 가지고 이럴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니까 사업적인 기질이 그럼요. 가분한 사람인데. 훨씬 더 많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뭐 땅굴 파고 뭐하고 하는 건 다 기부 활동이다라고까지 기부는 아니고 그런 활동이 그런 비슷한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조금 생각보다 좀 큰 게 아닌가 하는 일단은 뭐 생각을 가지고 그거는 뭐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네, 이건 빨리 넘기고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 다음. 자, 그 금리 한국 금리가도 미국 금리 영향을 받아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뭐 다 반영했다더니 왜 또 금리 인상 또 추가 반영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들으셨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때 안타까움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월달 50bp하고 6월달 50bp에 얼마는 반영이 되었고 그동안 제가 했던 말씀은 그 다음에 5월달 이후에 있을 양적 긴축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진 애는 7월까지 포함이에요. 6월 달, 7월 달. 5월, 6월, 7월. 그러니까 5월은 50bp인데 네. 6월 달, 7월 달에 75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렇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75bp일지도 모르고 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5월 달에 한 100bp 올리지. 왜 안 올리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시장을 죽이겠다고 막 저번에 이제 한번 누구지 블러든가 누가 그랬었잖아요. 한번 네. 죽을 때까지 한번 시장을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네. 근데 굳이 그렇게 남아 있는 5월 달에는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75bp 올리겠다고 그렇게 뉘앙스를 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번에 한 100bp 올리는 게 네. 시장에는 더 좋을 텐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꾸 시장에 툭툭 던져서
처음에는 25bp로 했다가 점점 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센 걸 안 던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 오늘도 그 얘기를 파월이 했는데 시장은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기네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다라고 전 들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자꾸 네. 죄송합니다. 파월이 원하는 답을 안 주니까 시장이 경기를 하는구나. 그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예상을 벗어났죠. 7월 달까지 지금 1.25% 석 달만 1.25%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아니면 조금 더 가면 1.5%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침에 인플레에 대해서 파월이 한마디 했잖아요. 네. 뭐 예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란 말, 그렇죠. 그 말을 했더니 좀 시장이 시장은 원했던 말이 자기네들 그러니까 연준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다. 뭐 피크아웃을 좀 있으면 찍을 것 같다. 이런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 시장은. 시장에서.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얘기 안 나오니까 바로 그냥 경기 일으키면서 그냥 네. 2% 플러스에서 네. 바로 마이너스 2%로 전환한 게 아닌가. 그렇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시장의 맷집을 키워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월이 오늘이 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5월 전까지는. 언제 전까죠? 5월 이제 그 네. 네네. 금리 전까지 결정하기 바로는- 전까지는 이제 네. 나올 건들은 다 나온 게 아닌가 이 정도면. 그때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지금 7월 달 25bp 또는 50bp 올리는 걸 시장이 다 소화를 했는지는 봐야 되죠. 이제 지금부터는 7월을 이제 소화를 한번 해야 돼요. 얘기했으니까 6, 7월. 뭐 제가 네. 보기에 이제 5월 달 거는 이제 끝났고 6월 달, 7월 달 거는 한 5월 끝나서 또 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일단은 뭐 5월 그러니까 7월 달에 다가온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역시 한국 시장에도 그걸 반영을 하면서 오늘 그 금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55bp 상승했고 그래서 3.345%고요. 5년물은 6.8bp나 올랐고 3년물도 6.2bp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바다인데 멸망이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 저기 수준이면. 은행주들 네. 실적이 아주 그냥 좋잖아요. 신한지주 저 1.9조 원 영업이익 네. 나고 네. 1.4조 원 순이익 나고. 네, 그래서 오늘 보면 금리와 연계된 보험주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계속된 거죠.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건.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업종이 강했습니다. 종이 목재가 1.68%, 그 다음에 보험업종 1.3%. 사실은 은행도 강세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은행 지주들은 거의 대부분 강세였는데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그리고 또 은행 지주는 조금 그 업종이 다른 다르게 편입돼서 네.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업은 좀 약세로 나옵니다. 제일 약세로. 왜냐하면 카카오가 3.2% 빠졌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그 나머지 은행들 강했고 뭐 증권주들 좀 혼조세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세인 쪽은 이런 쪽이었고 약세인 쪽은 카카오뱅크, 서비스업, 섬유의복 등이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거래대금은 침체 일로를 가기 시작하는데요. 고객예탁금이 처음으로 60조를 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자 4월 27일자 기준으로 고객예탁금이 60조 4천억으로 올 들어 첫 60조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소 11.4조, 코스닥 8.3조, 그래서 약 19조 7천억의 거래를 했습니다. 20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거래소 11.9조, 코스닥은 7.3조로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한 19조 3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도 40. 거래대금하고 네. 유튜브 이 증권 방송 조회수하고 네. 같이 갑니다. 그렇죠. 같이 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거래. 네. 단타 하시는 분들만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종목들 보면. 단타쟁이들만 신나게 그냥 아침부터 하는 거야. 막 보니까 종목들이 다 그런 것만. 아침에 빠지고. 상승한 거를 지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신나게 하시는 것 같아. 네, 투자 심리도 40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신용은 11.8조, 코스닥은 10.4조. 이 지금 얘기했던 게 조금 드러나는 대목이 합산 신용 22조 3,400억으로 합산 신용 줄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그동안 네. 항상 좀 장이 안 좋고 그러면 같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네. 줄질 않아요. 장이 이제 뭐 2,600으로 빠져도 2,700이고 뭐고 안 이거는 빠집니다. 유튜브의 지금. 영향이에요. 보통 다 개인이잖아요. 이 신용 쓰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죠. 지금 버티기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신용이 안 줄어서 이게 저희가 바닥을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신용이 확 줄 때가 보통 바닥이 맞죠.
자, 그리고 애플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네네네. 지금. 네, 계속할게요. 자, 애플이 2분기에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3 시리즈 그 프로 라인업의 생산 계획을 기존 400만 대에서 1,400만 대로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의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LG 노텍, 그다음에 RF PCB, BH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딜렉의 발표입니다. 네. 근데 보통 2분기는 휴대폰의 비수기예요. 그런데도 1,000만 대를 더 늘렸다. 야, 애플 잘 팔린다는 소식은 계속 들리고 삼성 갤럭시 잘 팔린다는 소식은 요즘 시장에서 보면은 애플 벤더만 좋아요. 그렇습니다. 삼성 벤더는 다 쩔이 지금 나가 떨어져 있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어제 삼성 전기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것도 애플 그렇죠. 저기 뭐 M2 칩 때문에 그런 거고. 예, M2 FC BGA 칩 공급을 삼성 전기가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 전기가 올랐고 그동안 삼성 전기가 부진의 부진을 거듭했습니다. 기대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애플에 섰느냐 줄을 섰느냐 갤럭시에 줄을 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틀리는데요. 갤럭시 AP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의 AP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가 미디어텍이 만든 AP 중에 제일 비싼 건데요. 그걸 S22 FE 시리즈에 쓰인다고 합니다. S 시리즈의 엑시노스나 아니면은 퀄컴 스냅드래곤 외에 쓰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원래는 저 A 시리즈만 미디어텍이 했었는데. 그렇죠. 저번에 이제 얘기 한번 나오더니 실제로 이제 하나 보네요. 갤럭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삼성 LSI 사업부가 가장 열받을 뉴스고 지금 삼성 내부적으로 분위기 어떨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다 분사해. 삼성 파운드리 분사하고 LSI 분사하고 안 돼요. D램 남겨놓고.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은 D램에서 번 돈으로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다 망해. 각자 도생해가지고 살아남게. 뭐 이렇게 뭐 서로 내부적으로도 어차피 뭐 협업도 잘 안 되는데 요즘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LSI 사업부가 A 시리즈를 오히려 맞는 게 맞지 않을까. 물량 뛰기로 해서 뭐랄까 이제 파운드리의 수율도 계속 잡고 자꾸 이제 많은 거를 출하를 시키고 그래서 삼성 LSI 아니, 사업부가 그렇게 하는 게 갤럭시 좋지 않을까 AP는 실력이 안 돼서 넘겨주는 거고 A 시리즈 AP는 저가라서 마진이 안 남으니까 넘겨주고.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는 좀 잘했거든요. 그거는 옛날 얘기야. 저기 네, 애플 맞습니다. 거 하던 그때 13나노 뭐 이때쯤. 옛날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옛날엔 잘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재미난 뉴스가 그래픽 카드가 폭락했다는 뉴스도 딜렉에서 전했는데요. 가격이 하루 만에 35%나 떨어졌다고 호주 시장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카드 RTX 3080 이거 좋은 거죠? 그래픽 카드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봤어요. 한 500만 원짜리면 좋은 거라고 그러던데. 300만 원 이상부터는 좋죠. 그래요? 근데 이게 가격이 하루 만에 35% 유례없는 폭락을 했고요. 다른 제품 가격도 평균 10% 하락을 하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픽 카드 시장세가 그래서 요즘 하락세로 돌아섰다. 엔비디아가 안 좋잖아요. 네, 엔비디아 주가 빠진 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가격을 낮춘 게 아니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칩 그 모듈을 유통상. 만드는 에이수스가 가격 하락을 주도해. 중국에서는 에이수스가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기가바이트 등도 뒤따라서 하락을 시켰다는 요즘에 소식입니다.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IT 기기 수요가 좀 줄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저 비트코인 관련도 비트코인도 영향이 뭐, 상당히 네. 있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영향도 있고. 네. 네. 있습니다. 자, PDI 운임 지수가 지금 4월 11일 날 2031에서 4월 20일 2239로 거의 1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반대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인플레이션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이 조선사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어요. 일단 22년 수준은 21년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22년 수준은 21년만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분기 뚜껑을 따 보니까 21년 대비 현재 2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잘 수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엊그저께 이제 톤당 10만 원씩 올렸지 않습니까? 호판 가격을. 그게 이제 그 일부 대손 충당을 더 쌌게 만들고 작년처럼 그럴 수는 있으나 성과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자기 업종 편향이지 자기 업종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하셨는데 23년부터 감속 운행이 심해지면 실제 선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냐면 공해를 적게 하려면 배가 빨리 달리면은 벙커슈 배 같은 거는 예. 아무래도 저기 60km 정속 주행 차도 60km 정속 주행하면 이제 기름을 덜 먹듯이 그렇죠. 배도 한 5노트 속도 줄이면은 네. 기름을 한 뭐덜 25km 로 먹겠죠. 간다는데. 예. 배는 늦게 가니까 원래 40km 정도로 가면 네. 되게 빠른 건데 25km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배 걸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25. 그러면은 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저기 공해 물질을 안 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IMO 그것 때문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IMO가 세게 들어오면 한국 조선업체가 제일 좋습니다. 네. 듀얼 엔진 쓰면서 하면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선박 부족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상승 여력이 부족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고요. 여타 조선사는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도 좀 중립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애널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22년도 수주 제가 보니까 수주 상황은 올해 수주는 좋아. 좋습니다. 네, 네. 수주는 벌써 뭐 40% 연간 할 거 40% 했다고 얘기도 그런 나오고. 것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작년에 뭐 450억 달러인가 그 정도 네. 수주했는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400억 불 정도 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뭐 비용이 상승을 해서 그게 정말 뭐 단기간에 좀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네. 계속 지속적으로 조선주가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매수를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강제가와 그 판가와의 그 가격 차이가 유지되거나 벌어지거나 좁혀드느냐 여기에 관건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조선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사람,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 후판 이런 거니까 눈에 딱 보이거든요. 인건비도 요즘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쪽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진을 확 늘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야 되지 전화해 보니까 않을까. 신조선에 대해서는 신규로 받는 수주에 대해서는 가격은 반영을 하고 그거는 반영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기존 아마 게 문제지. 내년은 흑자 될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회사 근데 측에서. 여기도 기존 거는 돈을 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그렇죠. 정도는 안 좋을 수밖에 없지. 네, 그런 부분 좀 있고요. 그래도 뭐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니까. 예. 네. 지금 오늘 그 2차 전지 섹터는 테슬라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당히 주가를 선방했습니다. 특별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당히 좋았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1Q 매출이 시장을 상회했습니다만 전력비 상승으로 영업 적자는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분기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1조 규모의 신규 수주도 기대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인 솔루스 첨단소재,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SKIT,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 일진머티리얼, SKC 등이 모두 강세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그 금리 급등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가 다 안 좋아요. 네카오라고 불리는 네이버가 네카오 관련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네. 그 네이버는 목표가 하향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NH가 55만 원에서 41만 원, 현대차증권 5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게임주들도 아주 안 좋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카카오 앞에 달린 건 다 안 좋았고요. NC소프트 3.3%, 크래프톤 3%, 컴퓨터스홀딩스 2%, 위메드 1.7%, 엔터주도 빠졌습니다. YG엔터 3%, SM 2.3%, 하이브 2.5%, JYP 2.2% 빠지면서 금리 급등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것들이 시장에 한국에서도 그대로 상당히 큰 폭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판 업체들은 계속 좋아요. 어제는 뭐 삼성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 대덕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신한금투에서 4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2,700억 규모의 하이엔드 비메모리 FCBGA 증설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서버 쪽에 쓰이는 좀 잘 고장 안 나는 거. 비싼 거 같아요. 네. 비싼 거 비싸죠. 네, 서버나 뭐 그쪽 네, 그쪽을 이제 타겟팅하면서 이게 재작년에 말에 800억 이 증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조 단위에 증설을 하잖아요.
그다음 일본 업체도 조단위의 증설하고. 그러니까 FCBGA가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게 뭐 증설하고 있습니다. CPU하고 뭐 저기 뭐 그건 뭐죠? 네. 뭐냐? DDR? 아니 DDR 말고 저기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PC? 폭락한 거. 아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서버용하고 그런 데도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예전보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FCBGA가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좀 뭐 계속 이제 하이엔드 제품들 많이 나오니까 쇼티지가 있을 거라고는 얘기하는데 이 대덕전자 증설 거는 24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장의 실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증설하면 1년 정도 증설이 되고요. 뭐 이노텍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테슬라 실적 분석을 하는데 엑셀을 잘못 다뤄가지고 한 개가 좀 빠졌더라고. 숫자 하나가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빨리 지적을 좀 정정하십시오. 해주셨는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 투자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핵심이고 그 회사의 성장률 중에 가장 중요한 성장률이 인도 수량의 성장률이 중요하다. 인도 수량이 88% 증가했었는데 한 내년까지는 그렇지 내년까지는 88% 성장이 유지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성장이 유지될 것이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익 증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그 컨셉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져 보면 현재 21년 기준으로는 PER 배수가 110배 그리고 그 현재 그 이익 추세가 뭐 인도대수와 비교해서 올라간다면 22년에는 한 70배 좀 언더 그리고 23년에는 40배대 그리고 24년에는 한 27배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거는 되게 러프해요 여러분. 굉장히 러프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려고 하면 안 되고 네. 그냥 오렌 버핏도 그랬잖아요. 어림 잡아서 해도 충분하다고. 충분해요. 이게 뭘 네. 정확하게 뭐 0.1 단위로 정확한 거를 네. 체크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흐름을 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뭐 지적을 해주시는 건 아주 환영을 하고요.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받아들이실 때 너무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는 갭, 넌갭 얘기하시는 네, 분인데 아유, 사실은 뭐 갭, 그런 넌갭 한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흐름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네. 기가 프레스가 대단한가 보네요, 정말. 계속 이제 조각을 줄이고 있죠. 조각을 줄이면서 이제 단가를 낮추고 있는 거. 그거를 함부로 다른 데서 따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그 유체 기술이라든지 네. 그런 걸 다루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미국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맛이 갔다, 이제 제조업 안 해가지고 맛이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플,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역시나 기술 최선두권에 있는 게 미국이었구나 하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이야 뭐. 오늘 이렇게 옆에서 한번 해설해 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뭐 끝났나요? 지금 늦었어요. 그냥 중요한 거는 언급도 안 하고 오늘 TSMC 설립자가 저 미국 그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50%는 훨씬 비싸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중요한 얘기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해주시죠. 네, 아니 그렇다고요. 지금 다 했어요. 모리스 창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TSMC 설립자. 80년부터 시작했죠. 예,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50% 싸다고. 당연히 그렇겠지. 왜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더 얘기하고. 많이 내놔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더 뭐 하라는 거지만 네. 거기 지금 돌리고 있는 오레곤의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싸대요. 근데 뭐 그러니까 더 지원을 많이 해주던지 뭐 그렇게 뭐 해달라는 얘기인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비효율적이다 이런 자체가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저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좋고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지금 못 가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못 가는데 얘네들만 가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네. 탈세기화 때문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요 지역적으로만 써야 되니까 특정한 뭐 이쪽은 안 되고 같은 편만 써야 되니까 이게 예전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이쪽이 이제 좀 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지가 생기는 업종적으로 거죠. 보면 반도체 장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업종적으로 보면 되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완성차는 아니지만 하여튼 완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나 이쪽은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장비주들은 아주 좋습니다. 장비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층이 올릴수록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자도 삼성전자에서 올해 뭐 한 40조 하고 내년에 47조 뭐 이렇게 계속 늘려가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은 마진이 늘리는 투자만큼 마진이 박해져서
가격을 막 올리려고 하는 시도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 그 얘기 안 했어요. 네. 우리 각동이님이 매똥이잖아. 몇 동이죠? 매똥이잖아. 매똥인 거를 내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지. 네. MBTI가 뭐였죠 그때 ESTJ인가? ENTJ.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거기서 내가 들었던 얘기가 본인 할 말만 한다고 네. 남 신경 안 쓴다고 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 성향이 네. 거기서 딱 내가 느꼈어. 원래 이 매매라는 거는 뭐 이게 뭐 1년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단기 매매잖아. 뭐 하루 이틀. 네. 그렇게 단기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잘 모르니까 매매 등신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 심리죠, 심리. 우리 네. 매매는 심리잖아요. 차트 네. 심리. 남의 심리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네,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 심리를.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매매를 못 하는 거야. 트레이딩의 길을 벗고. 그래서 가치 투자의 길을 접고. 왜냐면 가치 투자는 매매 안 하거든. 그렇죠. 매매를 잘 안 하죠. 사서 그냥 냅두면 되거든. 매매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할수록 깨지니까. 본인에 대해서 이제 네. 그런 걸 제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네. 함부로 하시지 말고 함부로 자꾸 뭐 이렇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근데 그게 뭐 그래서 차이는 안 그래서 나요. 제가 전략을 바꿨잖아요. 사면 떨어지니까 사는 걸 아주 길게 사.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지. 그리고 파는 것도 팔면 오르니까 나눠서 길게 팔아. 팔아. 예. 한 번에 안 팔아. 그래서 저의 인간성을 바꿀 수 없으니까 지겹게 팔더라. 근데 무슨 한 달 내내 그걸 네, 지겹게 팔아. 길게 예? 한 달 사고 한 달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의 그 약점을 벗겨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혼자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나 혼자서 막 준비해 온 게 많다며. 이걸 시켜가지고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사실 몇 개 못했어요. 이게 원래 중요한 것만 해야 돼. 그래서. 네, 옆에서 우리 그 나침반이 추가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거 못한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